자, 그 다음 18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 1항에 규정된 대상자. 3조 1항에 규정된 대상자, 거동불심자는 불신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에 기초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때 불신검문 대상자에게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는 유한다고 할 수 없다 하는 건데, 이 사안은 이런 거예요.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는데 전날, 다음날 동일 장소에서 인상 유사한 두 명이 비슷한 시간에 출연을 했고, 이렇게 출연을 하니까 이제 불신검문을 했다. 그런데 불신검문에 저항을 한 것, 그러면 형법상에 이것은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한다. 아니, 이거 불신검문이 위법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바로 우리 판례가 인상 유사한 두 명, 바로 전날 강제추행 신고, 바로 사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불신검문이 적법하다라고 하는데 사전 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검문은 적법하고, 이 사람들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한 사안입니다. 19번.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가백에 상해를 가했다고 하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성년 후견, 이제 용어가 바뀌었어요. 성년 후견이 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옛날에는 이제 이거 민법상 용어예요. 민법상 용어. 지금은 피성년 후견인, 옛날에는 민법에, 지금은 형사소송법이나 형법은 아직도 심신상실에 대해서 후견인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은 이제 용어를 조금 민법에서 세분화해 가지고 성년자 같은 경우는 성년 후견인,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그러니까 심신상실자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년 후견이 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식불명이 있는 상태의 성년갑 아버지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된다. 이게 이제 틀렸다는 건데, 바로 이게 민법상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전 표현으로는 이제 그 성년 후견, 예전에는 뭐 금치산, 이런 것들은 법원 선고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확정돼야 효력이 있다. 그래서 비록 A가 의식불명이라고 하지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관련해서 바로 법원의 의식불명이라 하더라도 법원 판단 없는 이상은 그 아버지가, 부가 어떤 후견인이 될 수 없다. 후견인이 아니다. 즉 법정 대리인이 아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법을 명확히 해석한다. 그래서 여기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에게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건 사실이다. 소송 능력이 있다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성년인 이상 의사 능력이 없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법정 대리인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효용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억울한 측면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같은 경우는 우리 판례가 이제 가급적 엄격히 처벌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어요. 형법을 예를 하나 들어보면
웬만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은 과실별로 다 경합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통사고 후 미신고 후 도주했다. 도로교통법상 미신고죄와 특가법상 뺑소니 경합범으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너무 경해서 이게 교통사고를 조장하는 법이 아니냐, 이런 비판점들을 깊이 새긴 그런 결과입니다. 자, 20번.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적법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의 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구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라 이루어진 피의자 신문은 임의수사이다. 그래서 일단 구속영장에 의해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먼저 구속기간의 범위 내에서는 피의자 신문의 방식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적정한 수사 방법도 예정하고 있다라고 해서 바로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출석 요구, 피의자 신문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 그러면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그 피의자 신문 절차는 어디까지나 임의수사다. 그래서 바로 일단은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바로 이건 사실 유명한 거죠. 이제 피의자 신문은 임의수사다. 임의수사이고, 그래서 그 결과 어떤 피의자의 구인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조사를 수인할 의무, 수인 의무도 없다. 다만 이게 이제 원칙이지만, 그러나 바로 영장에 의해서 체포 구속된 피의자는 체포 구속의 효력으로 피의자 신문을 위해 구인할 수 있다는 거죠. 신분 위해 구인 가능하다. 위해 구인이 가능하고, 이때는 함부로 떠나보낼 수가 없죠. 그러나 구인하는 것, 끌어오고 못 나가게 하는 것까지는 영장의 효력이지만, 어디까지나 피의자 신문은 임의수사다. 그래서 피의자 신문에 있어서 진술 강요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진술 강요는 할 수 없다 까지 해서 중요한 세트로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은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라는 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영상 녹화물은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달리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건데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은 대법원 판례가 차이가 있어요. 판례가 명시적으로 나왔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바로 영상 녹화물은 유죄 인정의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쓸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해놨어요. 바로 성폭력 특별법이라든지 아청법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때는 19세 미만 신체 정신장애로 사물변별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할 때는 영상 녹화 장치로 촬영 보존해야 된다라고 해놓고 넘어가서, 이렇게 촬영한 영상 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있다. 이런 예외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은 달라서 일반적인 과정에서는 독립적인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쓸 수 없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명확히 나왔으니까, 아, 판례도 영상 녹화물의 본증 사용, 유죄 인정의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을 반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강좌에서 21번까지 판례를 정리하고요. 나머지는 또 다음 강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